네.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네. 네, 여러분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네, 먼저 오늘은 어제 배웠던 독도에 이어서 제주도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 62페이지 펴주세요. 62페이지 모두 폈나요? 폈으면 대답 한 번씩 해주세요. 네, 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62페이지 공부해 볼게요. 여기 3단원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 보이죠? 선생님이랑 어제는 독도 공부하고 그저께는 세계유산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세계자연유산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 지역 2002년에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라산, 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어요. 아, 네, 잠시만요. 이제 화면 보이나요? 네, 네, 이제 보여요?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62페이지에 첫 번째 우리나라의 세계자연유산 이쪽을 보면은 제주도는 이렇게 세 가지에 등재되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발표 화면 안 보이나요? 발표 화면 보여요? 아,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에서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이 되었고 이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어요. 선생님이 그때 세계유산 공부하면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관광.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보호받을 수 있고 유명해져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여기 관심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올레길 걷기 같은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제주도를 찾고 있어요. 이거에 관련 뉴스를 하나 볼게요. 보면은, 자, 유네스코 3관왕 세계의 보물섬. 잠시만요. 자,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에 올라서 세계의 보물섬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방금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이렇게 3관왕에 올라서 명품 제주 자연의 가치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고, 세계 최고 서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이 뭔지 보면은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로 지정된 보호구역이에요. 여기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해발 200m 이상 중산간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의 여기 일대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45%, 무려 한 절반 정도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대요.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는데 제주의 화산섬, 그리고 용암 동굴이에요. 한라산, 그리고 상산 일출봉, 거문 오름, 그리고 이런 용암 동굴계가 제주도 면적의 10%, 10분의 1 정도에 이른대요. 마지막으로 세계지질공원은 한라산과 만장굴 그리고 이런 성산일출봉, 천지연 폭포 이런 여러 핵심 지역이 지질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모두 이렇게 12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왼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은 여기 제주도 중앙 쪽에 있는 게 한라산, 그리고 여기 동쪽에 있는 게 성산일출봉, 여기 원래는 이만한데 한라산이랑 똑같은 건 아니고 요만한 아이인데 여기서 교과서가 좀 확대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뭐 거문오름, 만장굴, 김영굴 이런 아이들이 여기 보이는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말해준 것 같이 사람들이 관광지로 이곳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이 경관들이 다 화산 지형인데,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거 저번에 독도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저번에 잠깐 봤을 수도 있지만 독도의 주상절리 있었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어서 특이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곳곳에 분포해요. 용암동굴은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주상절리는 용암이 굳으면서 이게 용암이 뜨거웠던 용암이 갑자기 굳으면 식으면서 그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쪼개져서 저번에 주상절리 사진 한 번 본 거 기억을 하면은 이렇게 기둥처럼 세로로 쪼개져 있어요. 그게 주상절리고, 그리고 보면은 요게 한라산, 그리고 요 옆에 조그마한 이 오름들 보이죠? 이게 한라산의 사면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측화산, 옆쪽 화산, 그리고 기생화산인 이런 오름 같은 게 다 전부 대표적인 화산 지형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여기 사진만 일단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이게 한라산. 한라산 정상부의 모습이에요. 이제 선생님이랑 PPT로 공부를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사진만 보면 이게 정상이고, 이게 화구호인 백록담이 보이고, 이거는 아까 성산일출봉. 그리고 이거는 용암동굴인 만장굴. 그리고 이게 그 기둥 모양 보이죠? 이게 지삭계 주상절리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PPT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제주도에 있는 여러 화산 지형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방금 우리 종류 배웠죠? 한라산, 뭐 오름, 뭐 주상절리, 용암동굴 이런 게 여러 화산 지형의 종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우리가 봤던 뉴스, 삼관왕에 지정이 되었다는 뉴스고, 자, 먼저 한라산을 공부해 볼게요. 요게 한라산 전체 이런 전경이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이거는 정상부에 있는 그 아까 말했던 백록담, 그런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한라산은 굉장히 높이가 높은 산이에요. 서울에서 좀 높다고 하는 산, 뭐 북한산 이런 산이 있는데 그런 산보다도 훨씬 높고 높이가 무려 1950m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또 한라산은 화산이에요. 이렇게 한라산을 보면 이렇게 제주도 가운데 되게 이렇게 완만해 보이죠? 엄청 이렇게 급격하게 경사가 지어 있진 않죠? 이런 게 순상화산이라고 해요. 아랫부분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순상화산이고, 그리고 종상화산은 마치 종 모양 같다고 해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데, 이게 한라산의 윗부분은 급격한 경사를 이룬 종상화산이고, 아랫부분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순상화산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한라산의 꼭대기 정상에는 요거 깊이 108m, 너비 550m. 되게 큰 편이죠. 그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구호란 무엇이냐면 화산 폭발 때 그 마그마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위쪽 분화구 주위에 이렇게 담처럼 쌓여서 그 마그마가 담처럼 쌓였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구덩이에 물이 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호수가 된 게 화구호고 이제 형성 과정은 조금 다른 지형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성산 일출봉. 혹시 저번에 우리 제주도 뭐 가봤던 친구도 있고 안 가봤던 친구도 있었는데 제주도를 가본 친구들이라면 여기를 아마 가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주도를 갈 예정이 있는 친구도 아마 여기를 갈 만큼 되게 제주도의 핵심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데 이 성산 일출봉은 오름의 일종이에요. 아까 교과서에서 잠깐 봤다시피 한라산의 사면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측화산 여기 보면 오름의 설명이 있어요. 한라산의 사면에서 분출하여 형성된 측화산, 그리고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는 단성 화산이에요. 이거는 오름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이고 여기 보면 쉽게 생각해서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뺀 나머지 봉우리나 산들은 죄다 오름이라고 간주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이 성산일출봉도 오름의 일종이에요. 하지만 이 성산일출봉은 다른 오름과는 형성 과정이 매우 다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만큼 보이죠? 엄청 거대한 사발 모양의 분화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성산일출봉은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육로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육로로 갈 수 없고 배를 타고 갈 수 있었던 섬이었는데, 이게 사주가 쌓이면서 모래가 쌓이고 하면서 육지, 제주도 본토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뭐 차를 타고도 여기를 갈 수 있고 하는 육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형성 과정은 이따가 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네, 다음으로는 주상절리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아이고,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기둥 모양. 저번에 독도 사진에서 봤던 주상절리랑 모양이 뭔가 비슷하죠? 왜냐면은 이게 뭐 형성 과정이 비슷해서 이렇게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다각형 기둥 모양의 절벽을 이루고 있고 주상절리도 굉장히 관광 명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선생님도 여기를 직접 가봤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되게 엄청 그렇게 웅장해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거대하고 웅장한 되게 자연 경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안 가본 친구들은 나중에 꼭 여기 주상절리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이게 용암동굴. 아까 교과서에서 검은오름 용암동굴께 봤죠? 거기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인 만장굴이라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있어요. 그게 여기 사진인데 보면은 이렇게 동굴이 되게 터널처럼 뚫려 있어요. 바닥의 경사는 이렇게 평평한 편이고 천장이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천장이 되게 둥근 모양이에요. 이게 용암동굴의 특징이고 요거는 만장굴의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복습 겸 형성 과정을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라산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냐? 용암의 점성의 차이가 있어요. 뭐 더 끈적하고 아니면 더 묽고 이런 점성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용암들이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한라산은 형성이 되었어요. 라고 성산일출봉은 얘는 다른 오름과 형성 과정이 매우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매우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발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오름들은 육지에서 폭발한 거고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수중 폭발해서 그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가 나오잖아요. 그 화산재가 쌓이면서 이렇게 성산일출봉의 모습을 서서히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이 용암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근데 뜨거운 용암이랑 차가운 바다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굳으면서 이게 다각형의 이런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딱딱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깎이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특징이 규칙적으로 다각형 기둥 모양으로 쪼개졌다는 점. 그게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용암 동굴, 만장굴, 요거는 형성 과정. 용암이 이렇게 지표면을 덮고 흐르잖아요. 땅 위를 흐르는데 표면이 먼저 굳어버린 거예요. 표면이 먼저 굳고 그 안쪽으로 용암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텅 빈 터널처럼 쫙 뚫리고 이런 용암 동굴의 형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PPT였고, 자, 다시 우리 교과서 63페이지 한번 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활동 1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가라 지역면 다 보여줘야겠구나. 이거 보면은 자, 가가 한라산, 나가 성산일출봉, 다가 만장굴, 나가 주상절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배운 거 기억해봐서 이게 이쪽에 있는 거는 경관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고 이 오른쪽 박스는 형성 과정이에요. 처음에 한라산. 한라산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한번 맞춰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채팅에 쳐주세요. 왜 두 명밖에 대답을 안 하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맞춰주었고, 맞아요. 이 한라산은 산의 경사는 대체로 완만하지만 정상 부근에서는 경사가 급하다고 했죠. 그리고 산의 정상에는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다고 했죠. 혹시 이거 기억하면 되게 대단한 건데 산의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다는 표현을 아까 선생님이 무슨 화산이라고 했죠? 무슨 상화산? 맞아요. 순상화산. 그리고 정상 부근에서 경사가 급한 거는 무슨 화산? 무- 맞아요.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라산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순상화산의 그 형태를 띠고 있고 맞아요. 대답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대체로 순상화산의 모양을 띠고 있고 정상 부근에서만 조금 급한 종상화산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라산 한 김에 여기 한라산의 형성 과정도 한번 해볼까요? A, B, C, D 중에 한라산의 형성 과정 뭘까요? 네,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한라산은 한 번에 형성된 게 아니고 점성의 차이가 있는 용암이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는 기억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형성 과정은 B. 아주 잘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나 해봐요. 나는 성산일출봉. 나는 그러면 아까 기억은 한라산이었고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성산일출봉의 특징. 맞아요.
성산일출봉은 이 정상부, 여기선 정상부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 PPT를 한번 잠깐 다시 볼게요. 여기 정상부에 거대한 사발 모양이 있죠. 사발 모양 분화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정상부에는 사발 모양 분화구가 있고 원래는 이게 섬이었는데 사주가 쌓이면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뭐 차로도 방문할 수 있다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 A, B, C, D 중에 아까 C는 없었고 맞아요. A. 이거가 다른 오름이랑 크게 다른 점이 이거라고 했죠. 성산일출봉은 다른 오름과 달리 이렇게 바닷가에서 용암이 분출되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원래 섬처럼 만들어졌다가 사주가 쌓이면서 육지와 연결된 그런 오름이에요. 그래서 성산일출봉은 얕은 바닷가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되었다. 아주 잘 맞춰주었고 이제 다음엔 다. 선택지가 이제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장굴. 맞아요. 터널처럼 만들어진 동굴로 바닥의 경사는 완만하고,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둥근 모양인 거. 사진에서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도 형성 과정 한번 해볼게요. 오, 대답이 너무 엄청 빨라요. 네, 여기 맞아요. 용암이 집 표면을 덮고 흐를 때 표면이 먼저 굳고 안쪽으로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으니 선생님이 이거는 다시 복습 겸 설명을 해줄게요. 라는 주상절리.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절벽을 이루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C 연결을 해서 혹시 친구들 지금 교과서가 있으면 이렇게 펜으로 표시하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서 형성이 된 것. 이게 주상절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까지 다 배웠고, 원래는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매력적인 자연경관,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경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회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여기를 보면은 우리 자연유산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이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는 아까 본 여기 이렇게 한라산, 성산일출봉, 그리고 용암동굴계 이게 우리나라의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그러니까 똑같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건데 세계문화유산은 그때 좀 여러 곳이 있었어요. 경주도 있고, 네, 경주에 뭐 그런 문화유산 이런 것들 그러고 뭐 그때 뭐 어디였더라? 하여튼 문화유산이 그 서울의 그런 궁궐 이런 거 문화유산으로는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자연유산은 조금 다르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여기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여기 제주도 지형의 그런 가치를 알고 관광도 많이 가고 보전하고 보호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용이랑 PPT 수업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선생님이랑 어제 했던 카웃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어제 그 카웃 안 된다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연습도 해보고, 왜 안 되나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뭐,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의 핸드폰 또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선생님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을 하면 약간 튕긴다고 해야 되죠. 이 미트도 가끔씩 너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을 하면 가끔 막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카웃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냥 설문지 같은 구글 설문지로 퀴즈를 내주고 그냥 풀어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맞춰보고 퀴즈처럼 이렇게 해보는 게 조금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카웃을 해볼 건데 안 돼, 일단은 어제 선생님이 올려준 방법 있죠? 모바일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는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같이 풀면 좋고, 선생님이 만약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그 설문지를 따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일단 카웃을 다들 접속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어제 알려준 방법대로 카웃 한번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게임 핀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카웃을 검색하고, 네, 네, 카웃을 검색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 네, 카옷을 어디에 검색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그 네이버나 그 다음 같은 검색 엔진 있잖아요. 그런, 네. 잠시만요. 그 검색 엔진에 카웃을 치고 그냥 클릭하면 돼요. 게임핀 혹시 화면에 안 보여요? 222-93224. 네. 선생님 채팅창에 쳤어요. 네, 지금 27명 들어왔고, 오류 뜨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실시간에 같이 접속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같이 풀고, 나중에 선생님이 형성평가 설문지를 올려주면은 그거 풀어서 제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카옷 네이버에 치면은 네. 앱 같은 게 안 나오고 그냥 일본어 뜻 같은 게 나오는데. 그 혹시 그러니까 영어로 쳤어요? KAHUUT? 아니요. 영어로 KAHOOT 이렇게 쳐주세요. 방금 말한 친구 누구예요? 수민이요. 수민이 이제 됐어요? 아니요. 안 돼요? 아이고, 웹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떠요. 서연이 어제 오후에도 방금 말한 친구, 방금 말한 수민이. 네? 아니, 이제 됐어요? 그거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플레이라는 버튼 보여요? 오른쪽 위에? 아니요. 플레이 안 보여요? 위쪽에 보면은 혹시 그 플레이라는, 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돼요? 번호 입력해야 돼요. 번호 어떤 거 입력하면 돼요? 222-9324. 지금 44명 들어왔어요. 하고, 음, 6월인이라고 뜨면은 된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해도 되고, 근데 번호 입력하고 나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 닉네임 입력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닉네임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오수민 하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뭐 학번 이름도 했고, 이렇게 냠냠 이렇게 귀여운 닉네임도 했고, 했어요. 지금 저 지금 51명 들어왔고. 들어갔나요? 오수민 맞아요? 네. 오수민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이제 서연이랑 연지처럼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뜨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동시에 너무 여러 인원이 몰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화면 공유로 보이는 이 화면으로 같이 풀고 나중에 그 설문지로 같이 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이제 28분 되면은 시작할게요. 지금 주희까지 들어왔고. 이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53명 됐고, 자, 54명 됐어요. 자, 이제 선생님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어제 대충 그 방법 봤죠?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면 그걸 클릭해요. 핸드폰이면 그냥 손가락으로 클릭하면 되고, 뭐 컴퓨터면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주도. 첫 번째 질문. 제주도의 화산 지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사진이 보여요. 옳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옳은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화산지형, 제주도에 있는 거고 화산지형이에요. 화면이 안 보여요? 아이고, 이게 또 렉 걸리나 보다. 아직도 안 보여요? 지금, 44명은 제출을 해줬어요. 맞아요. 이거 주상절리였죠. 도형만 보이고 사진이 안 보여요. 아이고, 몇 명은 그렇게 안 보이나 보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퀴즈 끝나고 형성평가를 다시 올려줄게요. 아, 내 화면 말고, 근데 그러면 누른 친구들은 뭐지? 도형밖에 안 보여요. 음, 어, 화면 공유하는 걸 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클릭은 여러분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에 클릭을 하면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내 화면을 보고 자기 거에 이렇게 해요. 다음 문제. 지연이가 이게 답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누르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연이, 은채, 고은이, 나영이, 냠냠 친구 이렇게 맞춰주었고 두 번째 질문.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으로 옳은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주상절리예요. 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명이 맞춰줬어요. 자, 봅시다. 순위가 바뀌었어요. 고은이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왔고 10930 친구, 해니띠 친구, 하은이 10905 이렇게 순위가 변동이 되었고 다음 문제 한라산에 이거는 맞냐 틀리냐예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화구의 이름은 천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조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백록담이에요. 화구의 이름은 백록담. 천지는 여기가 아니고 백두산이죠. 자, 변동이 된 거는 고은이가 1위를 지켰어요. 아, 도형밖에 안 보여요? 어떡해.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선생님 화면 공유만 보는 걸로 의미를 두고 나중에 직접 풀어보는 기회는 선생님이 올려준 문제로 풀어보도록 해요, 우리. 그래서 이제 고은이가 1등을 지켰고, 혜니, 그리고 이렇게 친구 하은이, 혜원이 이렇게 했고, 여기 나현이는 33단계나 올라왔대요. 이런 것도 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화산 지형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사진 보여요? 이 사진 보고 대답을 하면 좋아요. 어떻게? 그래도 정답을 제일 많은 친구들이 맞춰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고은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평산일출봉은 용암이 지표면을 덮고 흐를 때 표면이 먼저 굳고 안쪽으로 용암이 흘러내려서 형성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거는 틀렸어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했죠. 용암이 지표면을 덮고 흐를 때 표면이 먼저 굳고 안쪽으로 용암이 흘러내려 형성된 거는 용암 동굴이었어요. 평산일출봉은 오름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끝났으니까 자, 최종 3등 하은이
최종 2등 10930, 최종 1등 고은이. 고은이가 마지막까지 1등을 했어요. 자, 선생님이 직접 봤으면은, 혜원이 4등이에요. 선생님 직접 봤으면은 어떻게 맛있는 거 줄 텐데, 온라인이어서 뭘 줄 수가 없네요. 하지만 너무 대단하고 잘해줬고, 혹시 10930은 누구예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10930? 1학년 9반 30번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누구예요? 서희? 고은이랑 서희, 하은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너무 잘해주었고, 그래서 이제 퀴즈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자, 이래서 이제 수업은 끝났는데, 어, 선생님 생각보다 약간 오답이 많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복습 겸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보자면, 한라산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좀 오답이 많았던 질문이 요거였죠. 이 백록담. 아까 선생님이 문제가 뭐였냐면 한라산의 꼭대기에 있는 화구의 이름은 천지다. 이렇게 딱 문제를 주었죠. 근데 그게 답이 틀린 거, 폴스였던 이유는 이 화구의 이름은 백록담이라는 점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고, 또 어떤 오답이 많이 나왔지? 이거. 청산일출봉의 형성 과정.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또 맞다 틀리다 트롤 펄스 질문으로 요거를 이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을 그 용암 동굴의 형성 과정이랑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놨어요. 원래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은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수중 폭발해서 화산재가 쌓이면서 생겨난 오름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요 용암이 지표면을 덮고 흐를 때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다. 이 용암 동굴의 형성 과정으로 이거를 딱 바꿔가지고 답을 false로 이렇게 정해놨던 거예요. 그러고 또 그런 문제는 그 대체적으로 잘 맞춰주었던 것 같은데, 아까 친구들이 뭐 도형만 보이고 사진이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도 못 맞췄던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한 반이 아니고 7, 8, 9반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뜨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같이 참여 못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 형성평가를 꼭 올려둘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풀고 오늘 했던 그 문제대로 그대로 평가를 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해주면은 당연히 그 퀴즈 푼 거랑 똑같이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뭐 친구들끼리여도 이 카우 꼭 써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써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오늘 제주도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6월 4일 목요일. 이제 선생님은 내일까지만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생을 처음 할 때, 지금 처음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처음 만난 건데, 이제 우리 1학년 7, 8, 9반만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게 처음 만난 학생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직접 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이렇게 끝나버리게 돼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근데, 아유, 그래가지고 직접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가도 사회 수업 꼭 사회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제주도도 한 번씩 가보고,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진짜 상황이 좋아지면 꼭 학교에 놀러 가서 여러분 보러 갈게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너무 좋았어요. 꼭 놀러 갈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대답을 잘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되게 어렵지 않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런 점도 앞으로도 사회 수업 잘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고마워요. 다음 주에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은 진짜 건강 조심하고 꼭 마스크 쓰고 건강 수칙 잘 지키고 자가 진단도 잘 하고 이렇게
항상 스스로 예방하고 해야 해요. 정말 너무 착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얼굴도 직접 보고 싶은데 아쉬워요.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고 싶었는데 나중에 코로나 전번 지윤이 화요일에도 전번 알려달라 했는데 선생님이 형성평가에 꼭 써놓을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꼭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코로나 진정되고 이러면은 선생님 꼭 학교 놀러 가가지고 우리 7, 8, 9반 친구들 꼭 만나러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평가는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꼭 제출해 주세요. 이제 친구들 인사하고 나가면 돼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요. 안녕. 선생님도 수업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나갈까요?